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할 수 있다면은 불황에도 오히려 돈 벌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에도 오히려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은 모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기사.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골목마다 임대 문의가 붙어 있고 원자재 값에 인건비까지 치솟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불경기 속에서도 유독 손님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는 가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불경기라고 해서 모든 가게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준비되지 않은 곳은 더 빨리 무너지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승승장구하는 대박집들의 뼈를 때리는 공통점과 그 이면의 마케팅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불황에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보이지 않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본질이라고 하면 그저 맛이나 친절 같은 눈에 보이는 요소만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손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 상태와 니즈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 상권에서 장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고 2030 여성이 많다는 데이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본질은 그들이 느끼는 시간의 압박과 통제권 상실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권한이 거의 없는 채로 오전 업무를 마치고 식당에 옵니다. 이때 잘 되는 가게는 단순히 밥을 파는 게 아니라 시간 효율과 자기 통제권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서브웨이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고르게 함으로써 일터에서 뺏겼던 통제권을 잠시나마 회복시켜주고 정해진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게 식사를 해결하게 해줍니다. 사장님의 가게는 손님에게 어떤 심리적 가치를 주고 계신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곳인가요? 두 번째는 기억의 자리를 선점하는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불경기가 오면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메뉴 늘리기입니다. 손님이 줄어드니 이것저것 다 팔아서 한 명이라도 더 잡아보려는 심산이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메뉴가 많아지면 손님은 선택 장애를 겪고 주방 공정은 복잡해지며 결국 가게의 전문성만 떨어지게 됩니다. 잘 되는 가게는 오히려 메뉴를 뺍니다. 손님의 머릿속에 한식은 여기, 회식은 이 집처럼 딱 한 가지 이미지만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를 포지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손님의 머릿속에 우리 가게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아무리 광고비를 쏟아부어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저와 10년간 함께한 성공한 사장님들은 모두 뾰족한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분위기는 고급스러운데 메뉴는 포장마차식이라거나 가성비를 내세우면서 인테리어만 화려한 식당은 손님에게 애매한 집으로 낙인 찍혀 재방문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메뉴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정한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가를 스스로 묻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가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손님의 숨소리까지 읽어내는 선대응 서비스입니다. 친절이란 단순히 웃으며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서비스는 손님이 매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총합입니다. 장사 잘 되는 사장님들은 눈이 뒤에도 달려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손님이 부르기 전에 이미 새 숟가락을 들고 다가가고 손님이 휴지를 찾는 눈빛만 보여도 먼저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집중력의 결과입니다. 안 되는 가게는 사장님이 주방 구석에서 설거지나 잡무에 매몰되어 홀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집 사장님은 바쁜 시간일수록 홀로 나와 넓은 시야로 손님들을 관리합니다. 단골을 알아보고 한 번 더 인사하며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도 알바생 뒤로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진심으로 대응할 때 손님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그 불만은 오히려 단골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잘 되는 가게는 버틸 수 있는 구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사는 운이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임대료가 오르거나 손님이 잠시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원가 구조, 사장이 자리를 비워도 돌아가는 매뉴얼과 체크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원들과의 관계입니다. 잘 되는 가게 사장님들은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으려 노력합니다. 사장이 장사 안 된다고 한숨 쉬고 짜증만 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고스란히 직원에게 전달되고 결국 손님이 느끼는 공기까지 차갑게 만듭니다. 고수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이 손님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장이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매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이는 곧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지속적인 공부와 재투자입니다. 장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많은 사장님이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에 현상 유지란 없습니다. 진보하거나 후퇴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대박집 사장님들은 이미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튜브를 보고 교육을 듣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공부하러 다니십니다. 오히려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라며 남 탓, 상권 탓만 하고 변화를 거부하시곤 하죠. 잘 되는 사장님들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꾸준히 시설을 개선하고 메뉴를 개발하며 광고를 돌리는 등 매장에 재투자합니다. 거창한 투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시도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무엇이 우리 가게에 맞는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마케팅은 단순히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게의 본질을 정의하고 고객의 머릿속에 기억될 자리를 만들며 그 가치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짜는 고도의 전략 게임입니다. 10년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해오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준비된 가게는 불경기일수록 더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출이 떨어져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열심히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의 노력에 올바른 전략만 더해진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지역 2등으로 올라설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가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마케팅 전략이 시급한지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저는 매출을 올리는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컴퓨터를 못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해서 매출을 올리는 마케팅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